8번에 이번에 유아 예,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소방교 승진 시험 잘 치셨습니까? 소방법령환이죠. 소방공무법 기출문제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칙에서 3문제, 자, 2장 신규 채용과 시범임용에서 3문제, 그 다음에 3장에서 보직관리와 인사기록에서 2문제, 승진요건 및 평장관리에서 5문제, 제5장이 승진대상자 명부 및 승진임용이죠. 이쪽에서 2문제. 항상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복무 및 신분보장이죠. 실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까지 승진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래 유별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에서 마지막 장이죠. 징계 파트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자, 문제를 보시죠. 원래 법령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또는 평이한 수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확실히 알아서 응용해서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또 일부 문제는 출제위원이 법령 적용 시기를 잘 파악 못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 보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및 시행 규칙상 승진 대상 명부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앙소방교 소속 소방이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 대상자 명부는 중앙소방교장이 작성한다. 소방청 소속기관에서 중앙소방교 중앙 119 구조본부, 그 다음에 국립소방연구원, 이런 어떤 기관장이 작성하는 우리가 바로 승진대상 명부 작성 계급에서 약간 조정이 있었죠. 종전의 중앙소방교장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원래 법령 개정으로 위 이하에 대한 명부 작성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문제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교 소속의 소방위 이하는 중앙소방교장이 명부를 작성하고 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개정이 됐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한다. 그래서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은 승진 대상 명부의 승진 근무 성적 평정점이죠.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 1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 단위기간에 직장훈련 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 플러스 2.5점 이걸 2로 평균을 해서 계산식으로 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언급했죠. 근무 성적 평정점의 특정 시기에 없는 경우, 자, 이때 우리가 기본 점수 45점을 주게 되겠죠. 근평은 45점. 그리고 그래서 직장훈련 성적 평정점에서는 2.67점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 검정 평정점, 체력 검정 성적이죠.
여기서는 2.5점을 기본 점수로 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R이 되겠죠. 체력 검정 성적 경우 2.5점이고 직장훈련 성적입니다. 이거는 4점 만점에 2.67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점이 아니죠. 2.67점을 2로 나눠서 계산식으로 한 평장점을 그 기간의 평장점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것이 없으니까 그 직전의 평장점 플러스 2.67에서 2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성전 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 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 단위기한 체력 검정 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 없다. 직후 평정점 플러스해서 2.5를 주게 되죠. 체력 검정 성적의 기본 점수는 2.5점입니다. 이래서 평균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정 시기에 평정점이 없는 경우 근무 성적 평정점은 45점, 60점 만점에서 45점. 직장훈련 성적은 4점 만점에서 2.67점을 주게 되고 체력 검정 성적을 가장 박하게 주죠. 5점 만점에서 2.5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상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소방공무원이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소방청과 시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죠. 소방청 소속기관, 시도 소속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어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에 불만인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재심 청구를 얘기합니다. 경이하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죠. 소방령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인사상담, 고충심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여기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있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2번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이 재심 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맞습니다. 3번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충 처리 규정 여기 있죠. 고충 처리 규정. 즉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 여기 있습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법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규정을 두고 여기에 관한 어떤 세부적 사항은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에서 정합니다. 고충 처리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소방공무원 구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구충 처리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거기서 나오긴 힘듭니다. 소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보훈 규정입니다. 이 규정만 제대로 파악하면 될 부분이죠. 옳지 않은 것은 일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한 사람,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휴직의 경우는 보훈 대상,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발휘하려면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휴직한 사람이 아니죠. 자, 사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는 상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이 되겠죠. 휴직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이 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 교육훈련 중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은 또 대상이죠. 사망자, 퇴직자가 여기서 지원 대상입니다. 3번에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대상이죠. 그리고 가족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소방청장의 임용권에 위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용권에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1번은 중앙소방교 소속 소방영의 복직에 관한 권한을 중앙소방교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소방청장이 중앙소방교장 또는 중앙 119 구조본부장도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중앙소방교 소속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어떤 권한, 휴직, 정복 5가지 권한을 위임합니다. 전복,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에 대한 권한입니다. 또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임용권입니다. 여기서는 청장에는 13가지죠. 임용권을 모두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청장이 중앙소방교장에게 중앙소방교 소속 소방영에 대한 전보, 휴직, 직해제, 정직, 복직에 관한 권한을
중앙소박교장이 위임하죠. 그래서 소방령이 복직에 관한 권한 위임한다. 맞습니다. 2번.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의 소방령이 휴직에 관한 권한을 중앙 119 구조본부장이 위임한다. 중앙소방교장, 중앙 119 구조본부장 위임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소속 소방령이 돼서 전보,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5가지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속 소방령이 휴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니까 이 부분 역시 맞습니다. 3번. 자, 시도 소속 소방령의 정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자,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위에 대해서 자신이 갖는 6가지 권한이죠. 전, 휴직, 정복 플러스 강등 5개 권한입니다. 이걸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럼 이래서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 했으니까 소방령이 어디에 대한 권한이냐? 전보,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강등에 대한 5가지 권한이죠. 우리 소방령에 대해서 정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 부분 역시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이 강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부분 틀렸죠.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에 대해서 5가지 권한, 그리고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에 대해서는 4가지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휴직 정복에 대한 권한만 위임합니다.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보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강등에 관한 권한 위임하지 못합니다.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에 대해서는 휴직, 직위 해제, 그리고 정직, 복직에 대한 권한 4가지 권한만 위임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시도소속, 소방경 이하이단, 청장에도 13가지 임명권을 모두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틀렸죠. 강대의 권한은 위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4가지 권한만 위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옳지 못합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기장령상 소방공무원 기장의 종류 및 수요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 기장령이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원래 역시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어 있죠. 소방지휘관장은 소방청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한다. 틀렸죠? 소방청이 아니고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하는 그런 기장, 이것이 소방지휘관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소방근속기장은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0년 단위죠.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해서 안전장, 봉사장, 소방장, 헌신장, 자, 이런 상을 수여합니다. 3번에 소방공로기장은
누구에게?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 전환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 공로기장입니다. 4번에 소방기념장은 국가 주요 행사 또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고난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맞습니다. 이것에도 소방경력기장이죠. 각 보직에서 일정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소방경력기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지휘관장, 소방근속기장, 공로기장, 기념장, 그리고 소방경력기장, 기장에 대해서 기본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문제입니다. 역시 기본적인 문제죠. 5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금평자에 대한 부분이죠.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 역시 해마다 자주 나오던 유형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및 규정 시행 규칙상 소방공무원의 근무 성적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소속의 소방영역에 대해서는 자, 소속 과장이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다. 틀렸죠? 1차 평정자가 기관장입니다. 중앙소방학교장이 되겠죠. 그리고 2차 평정자는 이때 소방청 차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에 소속 소방경, 소방체험관장이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는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자, 시도 소속기관이다. 시도 소속의 경우 소방경, 소방영의 경우 1차 평정자는 누가 되냐? 기관장이 됩니다. 단 시도 소방본부는 소속 부서장이 대신됩니다. 즉 소속 과장이 되죠. 소방본부 이외는 모두 기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체험관장이 되겠죠. 2차 평정자는 모두 시도 소방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3번에 지방소방학교 소속의 소방경이다. 지방시도 소속의 경우는 소방경, 소방령은 기본 소방본부 제외하고 1차 평정자는 자, 기관장이 되어야 되겠죠. 소속 부서장이 되지 않고 소방위 이하가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소방경, 소방영의 경우는 기관장이죠. 그래서 기관장, 지방 소방학교장이 되어야 됩니다. 2차 평정자는 자, 누가 되냐? 그래서 시도 소속의 소방경영은 소방본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소방본부장이 되겠죠. 4번에 국립소방연구원의 소속 소방경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장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는 소방청 차장. 틀렸죠?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경에 대해서는 1차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이 됩니다. 즉 소속 자, 과장이 되겠죠. 그 다음 2차 평정자, 그래서 기관장이 됩니다. 즉 국립소방연구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것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경은 이렇고 소방영에 대해서는 원장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는 소방청 자, 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법민, 소방공무원 임용정상,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즉 약정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법령 개정으로 개정됐죠. 거기에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소방공무원이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인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의 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방기계, 또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또는 소방청 인사위원회 소방청장이,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심의 붙이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맞습니다. 3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 차장이 됩니다.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맞죠? 종전에 부단체장에서 10월 법령 개정으로 소방본부장으로 개정이 됐죠. 이걸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는 소방청장이 아니죠. 소방청 차장입니다. 뭐 기존의 시스템을 알아도 법령 개정을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틀렸죠. 또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머지는 맞지만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차장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뭐 단순한 문제죠. 단순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용 규정상 승진의 요건 중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급부 연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소방정 계급은 4급에 해당합니다. 4급에 해당하는 소방정은 최저근무 연수가 4년입니다. 그리고 경용, 소방용과 소방경과 소방용은 경용은 3년, 소방장 위장은 2년, 소방교 소방사 교사는 1년입니다. 기본적 사항이죠. 이걸 알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1번의 소방장은 2년 맞습니다. 소방인은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번 소방사는 교사는 1년입니다. 맞습니다. 3번의 소방교는 1년이죠. 경영은 3년입니다. 4번의 소방교는 3년이죠. 소방영은 역시 경영은 3년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틀린 것은 찾는 문제보다 바른 것은 찾는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8번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소방공무 교육훈련 규정상 교수요원의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교수요원의 결격 사유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눈여겨서 본 사람은 잘 풀 수 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1번은 징계처분 관련해서는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 사유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몇 년? 자, 1년이 이것은 2년이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교육훈련기관이 장이 실시한 교수위원회 교수 역량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길적 사유가 아니죠.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직위 해제 처분의 경우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길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징계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맞죠? 답은 3. 자, 2번이 여기서 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령 규정상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에 관한 교육훈련 성적 평장점의 총합으로 옳은 것은 소방정 계급의 경우는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 몇 점이 반영되느냐. 저것이 우리가 기억 점수 10점이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영, 소방이, 소방경, 소방이 관령량 교육 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체력검정 성적 5점이 되겠죠. 법은 이렇게 개정된 소방위 같은 경우는 부칙 규정에서 관령량 교육 성적 대신에 전문능력 성적, 자,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방위의 경우는 관령량 교육 성적은 반영되는 시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바로 관령량 교육 성적, 이렇게 법은 개정돼도 이 부분은 적용 시기가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능력 성적 반영에서 오히려 소방위를 빼야만 정확합니다. 출제원이 이 부분을 아마 부칙 규정을 잘 모르고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방장 이하의 경우는 전문교육훈련 성적 3점, 직장훈련 성적 4점, 체력검정 성적 5점, 전문능력 성적이 관령량 교육 성적 대신 들어간 점수입니다. 3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소방영, 소방경을 나로, 소방위 이하를 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부칙에서 적용 시기가 아직 늦추어져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이 적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출제하면 자,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주어진 내용 가지고 보면 기억은 10점, 그 다음에 리얼은 3점, 그 다음에 디귿은 4점, 그 다음에 리얼은 3점. 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수를 계산하면 총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령량 교육을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관령량 교육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근무 성적 평정 등을 할 때 여기서 교육훈련 성적 평정할 때는 전문능력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주의하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 영상 신규 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경력 경정 채용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은 50%, 체력시험 성적은 25%, 면접시험 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맞습니다. 2번에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 예정 인원에 불과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면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아니죠.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부분은 드물었습니다. 3번은 결론적으로 틀렸습니다. 4번에 시험 실시권자가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법상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경력 경쟁 채용의 요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1번 봅니다. 소방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후에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가능하죠. 특정 사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3년 이내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가능하죠. 공무상 질병 부상이 아닌 일반적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했다가 휴직간이 만료돼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거는 2년 후에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방 업무의 경험이 있는 의용 소방대원을 소방교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틀렸죠. 의용 소방대원을 이때 우리가 채용할 때는 소방사 계급으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소방교 계급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3번 경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을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4번의 변호사 시험법에 따라서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를 이때 우리가 앞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법에 따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할 때는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 임용 가능하죠.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의용 소방대원 경력자는 소방사 계급으로만 채용할 수 있다는 정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부분도 우리가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은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1번의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교관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죠? 비상근무 등 소방교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일반적 경우는 신고사항입니다. 2번 소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장이 정합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포상휴가죠. 소방교관의장은 근무 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이 모범이 될 공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에 소방교관의장은 소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는
이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공가의 경우는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원 관련 공무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또 승진시험이라든가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 정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런 등의 경우는 공가를 여기서 활용합니다. 이것을 승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 시 승진용 예정 인원수가 12명인 경우, 이때 우리가 바로 승진 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승진용 예정수가 11명 초과하는 경우죠. 10명 이하의 경우는 5배수 승진 심사 대상을 합니다. 그런데 11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식이 있게 되죠. 자, 10명을 초과하는 자, 한 명에서 이제 10명, 자, 10명, 11명, 자, 이상이 되겠네요. 한 명에서 10명의 승진용 예정수가 10명까지는 승진심사 대상은 5배수를 대상합니다. 그리고 11명 이상의 경우죠. 여기서는 10명을 초과는 한 명당 몇 배수냐? 3배수 플러스 50명을 승진심사 대상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승진용 예정 인원수입니다. 10명을 초과하는 한 명단위가 10명을 초과하는 사람이 2명이죠. 2명 곱하기 3배수 결국 6명이죠. 플러스에서 50 총 56명을 승진심사 대선에서 승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명까지는 승진심사 대상이 5배수로, 여러 명 이상의 경우는 10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배수 플러스 50이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소방공무원 법령상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이 휴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로 옳은 것은, 소방공무원 법령상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은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의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는 위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의 피고입니다.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에 대해서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네 가지 권이죠. 휴직 정보, 휴직, 지계제, 정제, 복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임했습니다. 그 시도지사의 휴직 처분, 지계제 처분, 정직 처분, 복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되겠죠. 위임을 해준 자가 아닌 위임을 받은 자.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딱 두 가지죠. 소방청장 아니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겠죠. 답은 청장과 관할 시도지사에서 소방정인 지방소방교장에 대한 휴직 처분은 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행정소송의 피고됩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상 소방기관이 장기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연수가 출제됐는데 1번이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맞습니다. 2번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원래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부분이죠. 추가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 적응 교육훈련. 종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이것에도 부서별, 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또 팀 단위, 소방 전소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 훈련과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 자, 이런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직장훈련 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에 소방공무원의 창의사고 역량 및 인적 협력을 위한 교양교육은 해서 포함될 사항이 아니죠.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상 소방관 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 보직할 수 있는 소방기관으로 오른 것은 이 경우는 최하급 소방기관으로 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최하급 소방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 소방서 이하가 되죠. 소방서라든가 소방청관이라든가 자 이런 기관이 되어 있죠. 1구 이때 우리가 바로 자 소방서 이하 기관 1구 안전센터라든가 1구 지역대라든가 이런 가능하죠. 그래서 소방청관 최하급 소방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소방학교, 중앙국립소방연구원, 중앙 119 구조본부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소방청관 119 특수대응단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라든가 지역대라든가 자 이런 기관에 보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이하에 보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 성적 평정 등의 시기로 옳은 것은 근무 성적 평정 시기가 달라졌죠. 근무 성적 경력 평정 교육훈련 성적 평정이 종전에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이었죠. 자, 6월 30일이 3월 30일 일로 3월로 12월 31일이 9월 30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의 평정은 연 2배 실시하되 몇 년? 3월 말 9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1번이 바로 답이 나왔죠. 그래서 18번은 답은 1번입니다. 이번은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죠. 간단한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19번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직접 승인해야 하는데 이런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뭐 구체적 문제로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부분이 있죠. 1번 장기 등을 규정해서 신체검사할 때는 대상이 아니죠. 원격지로 정보 발령받고 부임할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공무와 관련해요.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됐을 때, 투표할 때 이런 경우는 공가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이상의 복무 규정에서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용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임명장, 임용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공부한 사람은 쉽게 풀리겠지만 아니면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가 될 겁니다. 가, 임용권자는 소방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 공무원에게는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 공무원에게는 임용장. 자, 이것을 수여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임용장 대신에 인사발령 통지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나, 임용권자는 신규 채용 승진 정보 2배, 이것 2배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인사, 각종 인사 발령을 할 때는 소방 공무원에게 무엇을 한다? 인사 발령 통지서를 주게 됩니다. 원래 인사 발령 통지서는 신규청 승진 전보 이외의 모든 임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때 우리가 전보된 소방 공무원에게는 임용장을 줄 수도 있고 인사 발령 통지서를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게 나오죠. 다만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 명령 및 승급은 무엇으로서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연결한 문제죠. 제일 먼저 임명장, 두 번째는 임용장, 세 번째 이것은 인사발령 통지서가 두 번 들어가죠. 마지막에 회보로 가름할 수 있다.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청 소속 소방중감 이하 소방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나옵니다. 틀렸죠? 소방청 소속 소방장 이하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소방청 소속,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속 소방중감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틀렸습니다. 3번 임용권자는 임용권 위임받은 사람 포함해서 임용권자가 동일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소방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르고 그중 1인이 상급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에 소속된 여기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맞습니다. 3번은 중앙 119 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여기에 대한 구성을 정리할 때는 소방청 징계위원회냐 기타 징계위원회냐, 예를 들어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1733 청장 1명 포함해서 17명 이상 그리고 33명 이하, 이때 우리가 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소방청 이외에는 기타 시도라든가 나머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733, 915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숫자를 외우기 참 어렵죠. 그런데 외워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은 맞습니다. 그다음 변호사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촉될 수 있다. 민간위촉은 소방청과 시도가 같고 나머지는
기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이 동일합니다. 소방청과 시도 이외 나머지 기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촉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관, 변호사 5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소방청과 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관, 검사,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학, 행정학, 소방 관련 이때 학문 담당은 조교수 이상이죠. 정전에 부교수 이상이었어.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한 단계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3년의 경관자, 3년의 경관자가 최근 법령 개정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1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도 과하게 나왔죠.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1번 소방기관장 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소방기관장, 임용권자 등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 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1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졸업 요건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사정 이걸 통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료 요건은 60점 맞습니다. 혼돈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소방기관장 등은 수료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몇 번? 한 번입니다. 한 차례 한 장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30일이 아니죠. 10일 이내 그 소속 소방기관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0일 대신에 10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기출문제로도 여러분 반복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 채용 후보자 명부를 시험 성적 순위에서 작성할 때 시험 성적이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 순서로 옳은 것은 취업보호 대상자가 1순위,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가 2순위, 연령 많은 사람이 3순위입니다. 그래서 가, 다, 그리고 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3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용 규정상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하는 계급별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계급에서 통상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즉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 기간은 그 기간 전부를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한다. 기본이 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2번 시간 선택제 전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3번. 자,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사례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대신해서 시간 선택 제천한 소방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3년을 근무한 경우 그 기간 전부 승진 소요 최저금 연수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기간 전부 최저금 연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3년 기간이 한정되죠. 4번에 8세 이하,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 선택선한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년을 근무한 경우 그 기간 전부를 승진 소요 최저금 연수에 포함한다. 둘째 자녀. 자, 이때 적용되죠. 첫째 자녀의 경우는 이번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칙에 따라서 1년 이하 기간은 전부를 연수에 포함하고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에 비례한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근무제 포함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영상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1년 이상 파견. 이거는 파견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파견이 가능하죠. 1년 이상 파견됐다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됩니다. 파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파견의 경우 인정되죠. 다른 결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1년에서 파견. 이것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법 개정이 되어 있죠. 2년 이내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별도 정원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파견 기간은 그렇고 이 중에서 1년 이상의 파견의 경우는 별도 정원이 인정됩니다. 3번.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 후 사업의 적응 능력 비행을 위한 연수의 경우 단 계급 정년 해당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교육훈련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또 지방소방교장, 소방본부장 이들에 대한 파견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파견될 때 별도 정원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의 경우는 1년 이상의 파견이죠. 다만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파견의 경우도 별도 정원 인정되죠. 4번이 틀렸죠. 자, 이상으로 해서 소방교, 소방법령 완 승진 시험을 잘 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